네, 이번 시간에는 제67회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가죠. 자, 우연물, 여기 안반 탱크가 있는데, 이 안반 탱크의 용량은 몇 리터인지 여러분이 계산하라는 문제죠. 자, 그럼 여러분이, 자, 우연물 저장 탱크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이 우연물 저장 탱크의 이 전체의 부피, 즉 전체 체적은 탱크의 내용적하고 같은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우연물 저장 탱크가 있으면 이 전체를 갖다가 다 액체로 저장할 수는 없는 거죠. 일정 부분 이렇게 비워두는 거죠. 이렇게 비워두는 부분을 우리가 공간용적, 그 다음에 액체를 저장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탱크의 용적 또는 탱크의 용량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탱크의 용적, 탱크의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적에서 이 공간 용적 빼준 거죠. 즉, 이 전체가 내용적이죠. 내용적에서 이 공간 용적, 이 부분을 빼주면 그게 바로 탱크의 용적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 공간 용적을 계산을 해야 탱크의 용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간 용적은 일반적인 탱크는 탱크 내용적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 이하죠. 그러나 이 안반 탱크 같은 경우는 탱크 내용적의 100분의 1을 한 값하고 7일간 용출하는 지하수의 양 둘을 갖다 계산했을 때 요 큰 값을 갖다가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안반 탱크니까 탱크 내용적의 요 100분의 1을 계산을 하면 6,000리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일간 용출하는 지하수의 양 하루에 지금 여기 조건에 보면 하루에 용출하는 지하수의 양이 1,000리터죠. 여기에다 7일간 곱하면 7,000리터가 되는 거죠. 자, 7일간 용출하는 지하수의 양하고 내용적의 100분의 1 한 값하고 보면은 여기 7,000리터가 더 값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공간 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안반 탱크의 요 용적은 내용적 60만 리터에서 7일간 용출하는 지하수의 양 7,000리터를 빼주면 59만 3,000리터, 요 놈이 바로 탱크의 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탱크의 용적, 탱크의 용량을 계산할 때는 탱크의 내용적에서 탱크의 요 공간 용적을 빼준 값, 그래서 일반적인 탱크의 그 공간 용적은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소화 설비가 설치된 탱크 있죠? 이 고정포 방출구가 설치된 탱크를 보면은 여기 소화약제 방출구죠. 요거로부터 0.3m 아래, 그 다음에 1m 요 부분, 약제 방출구로부터 0.3m 이상, 1m 이하 요 부분을 우리가 공간 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출구 아래에 0.3m 이상 1m 미만 사이의 면으로부터 윗부분을 용적으로 한다는 거. 그다음에 안반 탱크의 요 공간 용적은 7일간 용출하는 지하수의 양하고 내용적의 100분의 1 계산했을 때 큰 값을 갖다가 공간 용적으로 한다는 거 꼭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죠. 다음 2번 가죠. 자, 문제 2번은 자신은 여기 불연성이지만 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불연성이면서 산화력, 산화성이 있는 우연물. 자, 인류가 불연성이죠. 육류도 불연성 물질. 근데 인류는 요건 산화성, 고체가 되는 거고 육류는 산화성 액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나 육류염물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1번 마그네슘. 이건 이류의 금수성 물질이죠. 자, 2번 과산화수소죠. 자, 과산화수소는 육류염물이죠. 그 요놈이 바로 불연성이면서 산화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3번은 알루미늄이죠. 알킬알루미늄. 자, 알킬기가 CN에 H에 2N 플러스 1. 요게 알킬기인데 요게 3개가 있고 여기 알루미늄 있는 거. 요게 알킬알루미늄이죠. 요게 3류죠. 4번은 에틸렌 그리콜 C2H2죠. CH2OH, C2H4 OH가 2개죠. 에틸렌 그리콜. 시성식으로 하면 CH2OH, CH2의 OH죠. 그래서 C2H4OH2. 그래서 요게 에틸렌 그리콜인데 사류의 3석유류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자, 문제 3번 가죠. 자, 문제 3번은 한 변의 길이가 12m. 다른 한 변의 길이가 60m라는 거죠. 자, 짧은 변이 12m. 긴 변이 여기 60m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 경계구역의 구역은 몇 구역으로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에 보면은 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 기준, 경계구역 설정 기준 보면 하나의 경계구역은 2개 이상의 층에 미치면 안 되고 2개 층이 500제곱미터 이하이면 하나의 경계구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제곱미터 이하, 한 변의 길이 50m 이하. 그 다음에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있죠. 자,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송광부, 빛을 보내는 부분, 즉 광원이죠. 이쪽은 빛을 받는 수광부가 있죠. 그래서 이 송광부에서 수광부 쪽으로 일정한 빛을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실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연기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연기가 위로 올라가다가 이 빛을 차단시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화재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는 몇 미터 이내 최대 100m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일 경우에는 100m 이하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 여기가 대부분 어디예요? 강당이나 아니면 체육관이죠. 이럴 경우에는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을 10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경계구역 수, 우선 여러분이 한 변의 길이가 50이 넘죠? 그러니까 일단 경계구역은 2개가 되겠네요. 자, 계산을 해보면 자, 바닥 면적이 60m 곱하기 12m. 600제곱미터로 나눠주면 이게 1.2가 나오죠. 그래서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올려줘야 되니까 절상을 해주니까 두 구역에서 이 2번이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다음 4번 가죠. 자, 4번은 육류염물의 성질, 화재 예방, 소화 방법인데 틀린 것을 찾아내라는 거죠. 자, 육류염물은 과산화수소가 있죠. 과산화수소보다는 먼저 과염소산이 있죠. 과염소산. 그래서 HClO4.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가 있죠. H2O2. 그 다음에 질산이 있죠. HNO3. 그 다음에 할로겐간 화합물 해가지고 3불화브롬, 그 다음에 5불화브롬, 그 다음에 5불화 요오드가 있죠. 그래서 3불화브롬은 불소가 3개, 여기에 브롬이 결합이 된 거.
다음에 오브라, 불소가 5개. 여기에 브롬이 결합이 된 거. 다음에 오브라 요드죠. 불소가 5개. 요드가 있는 거. 다 보시면 할로겐간 화합물이 뭐예요? 할로겐적 원소가 불소, 염소, 브롬, 요드죠. 요 할로겐 원소끼리 결합된 물질을 우리가 할로겐간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죠. 자, 1번. 과염수산 저장할 경우에 햇빛을 가려야 한다. 자, 우리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되는 거. 햇빛을 가려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물기를 닿으면 안 되는 거. 방수성이 있는 그 피복으로 가려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되는 건 다 금수성이에요. 자,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야 되는 것이 인류 전체죠. 2류는 없고 3류는 자연 발화성. 자, 4류는 특수인화물만 해당이 되죠. 5류 전체, 6류 전체죠. 방수성, 금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되는 거. 그리고 인류에 뭐가 있어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무기 과산화물이죠. 그 다음에 2류는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그 다음에 3류, 황린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다 금수성이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 자, 과염소산을 물하고 접촉시키면 유독성 기체 발생하죠. 자, 질산은 산화성이 강함으로 맞죠. 가능한 한 환원성 물질과 혼합하여 중화한다. 환원성 물질과 혼합하면 폭발 우려가 있는 거죠.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자, 과염소산 육류연물은 물계통의 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는 거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질산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발현성 액체. 발현성이라는 것은 흉이 발생한다는 거죠. 증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빛에 의해서 분해가 된 NO2 때문에 황갈색. 그래서 요 직사광선 피하고 찬 곳에 저장하고 갈색병에 넣어서 햇빛을 차단한다는 거. 그다음에 요 크산토프로테인 반응. 그래서 요놈은 크산토프로테인 반응은 요 단백질 검출 방법인데요. 단백질에다가 요 질산을 가하면 무슨 색? 노란색이 되고 알칼리를 갖다 작용시키면 오렌지색이 된다는 거죠. 즉 단백질 검출 반응이 바로 크산토프로테인 반응. 다음 문제 5번 가죠. 자, 문제 5번은 여기 자동화재 탐지 설비인데 설치 대상이 아닌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대상은요, 2가지는 꼭 외우세요. 요 제조소하고 일반 취급소죠. 그 다음에 옥내 저장소. 그래서 요 제조소하고 취급소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지정 수량 나오면 100배 이상. 그 다음에 옥내 저장소는 연면적 요건 150제곱미터 이상, 지정 수량 100배 이상. 그 다음에 처마 높이 6m 이상. 요 2가지만은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1번에 처마 높이 6m 이상이 요 옥내 저장소, 6m 이상인 옥내 저장소는 자탐 대상 맞고요. 2번에 옥내 저장소인데, 요거는 연면적 150제곱이죠. 요 2번이 바로 틀렸네요. 100이 아니고 요게 150제곱미터죠. 지정 수량 100배 이상 옥내 저장소 맞죠?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일반 취급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표에 보면은 지정 수량 10배 이상의 저장 또는 취급하는 곳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자동화재 탐지 설비, 아니면 비상경보 설비, 확성장치, 그다음에 비상방송장치죠. 요거 머리 글자 이용하면
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그다음에 확성기, 비상방송설비에서 자비확비, 지정수량 10배 이상일 경우에는, 자탐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자비확비 요거 설치하라는 거죠. 6번 가죠. 자, 6번은 연소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를 찾아내라는 거죠. 연소 이거 우리 소방설비 기사 공부할 때 많이 했던 거죠. 빛과 뭐가 있어요? 발열을 동반한 급격한 산화반응, 이걸 우리가 연소라고 하는 거죠. 자, 1번에 위험도를 나누는데, 위험도라는 것은 연소 상한에서 하한을 빼준 값을 연소 하한으로 나눠준 거, 이게 바로 위험도죠. 그래서 1번에 보면 폭발 상한계로 나눈 값이 아니고 폭발 상이 아니고 하한계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답이라는 걸 금방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7번 가죠. 자, 문제 7번은 소요 단위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소요 단위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죠. 자, 건물이 내화 구조인 경우하고 비내화 구조, 이놈이 제조소나 아니면 일반 취급소인 경우, 그 다음에 저장소인 경우,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제조소나 취급소는 여기는 100제곱미터를 1소요단위, 비내화는 절반이에요. 50제곱미터를 1소요단위, 저장소는 내화 구조 150제곱미터를 1소요단위, 비내화일 경우에는 절반 75제곱미터를 1소요단위. 요 우현물이죠. 우현물은 지정 수량의 10배를 갖다가 1소요 단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경유가 지정 수량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경유는 사료라는 건 알고 있는데 몇 석유류에 해당이 되냐. 자, 여러분이 그 삼석유류 한번 해볼까요? 삼석유류. 아닐린, 담금질류, 그 다음에 중유, 클레오소트유, 요 에틸렌 글리콜, 니트로벤젠, 글리세린, 그 다음에 메타크레졸이죠. 여기서 수용성인 것은 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요 에틸렌 글리콜하고 요 글리세린은 수용성이죠. 그래서 문제에 보면 경유죠, 경유. 네, 경유는 3석유류가 아니고 2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럼 2석유류. 개미산, 의산이죠. 그 다음에 초산, 장내유, 에틸셀루솔브, 그 다음에 송근유, 그 다음에 등유, 테레핀유, 스티렌, 경유, 크실렌, 그 다음에 클로로벤젠이죠. 클로로벤젠, 메틸셀루솔브, 그 다음에 히드라진이죠. 그래서 요 이석유류에서 수용성인 것은 요 개미산, 그 다음에 요 초산, 아세트산, 요 두 가지가 바로 수용성인 거죠. 자, 문제에서는 지금 뭐예요? 경유죠, 경유. 요 경유. 요 경유는 이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석유류니까 여러분이 비수용성이죠. 그럼 지정수량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수인화물, 그 다음에 1석유류, 알코올유,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까지 해서 요건 5월 24일, 5월 24일, 그 다음에 10월 26일, 그 다음에 만이죠. 그래서 특수인화물 50리터, 1석유류 요거 200리터, 알코올유 400, 2석유류 1000, 3석유류 2000, 4석유류 6000리터, 동식물유 10,000리터죠. 그래서 지금 2석유류는
지정 수량이 비수용성일 경우에는 1000리터죠. 지금 저장량이 15만이죠. 15만 리터. 자, 요건 지정 수량이 지금 얼마예요? 이게 2000리터죠? 1000리터죠. 요거의 10배. 그럼 10,000리터가 되겠네요. 그러면 15단위가 되는 거, 소요 단위가. 그래서 15단위. 여기서는 바로 계산했는데 따로따로 나눠서 계산해도 돼요. 우선 지정 수량의 배수가 150배니까 이걸 10으로 나눠주면 15단위 같은 내용이죠. 그럼 8번 가죠. 자, 8번은 육류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다가 요 CO2 소화기가 적응성이 있는 경우,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세부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6류염을 갖다가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 요 폭발성이 없는 장소에 한해서 CO2가 적응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1번, 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는 육류염물에 한해서 CO2가 적응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이 소화설비의 요 적응성도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간이탱크 저장소인데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자, 하나의 간이탱크 저장소는 설치하는 간이 저장 탱크는 3개 이하로 하는 거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간이 저장 탱크의 용량은 800리터가 아니고 600리터 이하가 돼야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답. 간이 탱크 두께는 3.2mm 이상 철판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간이 저장 탱크에는 통기관 설치하는 거 맞는 거죠. 그래서 요 간이 탱크 저장소의 설치 기준, 탱크의 개수는 3개 이하, 동일한 품질, 요건 2개 이상 설치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5개에 설치하는 요 간이 탱크 주위에 1m 이상의 공진. 자, 여기 간이 탱크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주위에다가 1m 이상 공간을 갖다가 확보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 전용실에 설치할 경우 벽하고의 거리는 0.5m 이상, 탱크의 용량은 600리터 이하, 그다음에 철판 두께 3.2mm 이상, 그 다음에 수압 시험하는 것은 70kPa 압력으로 10분간. 여기에 설치하는 이 통기관이죠. 자, 이 통기관은 지름이 25mm 이상했는데, 일반적인 통기관은 30mm 이상인데, 간이 탱크만 25mm 이상이에요. 이 두께. 25mm 이상. 그 다음에 선단의 높이죠. 이놈은 지상으로부터 1.5m 이상. 그 다음에 45도 이상, 각도 45도 이상 구부려야 된다는 거죠. 빗물이 안 들어가게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에는 뭐를 하라는 거예요? 구리망으로 인화 방지 장치 설치하라는 거죠.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요 마그네슘. 요 이류염물이죠. 성질이 설명인데 틀린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물보다 무거운지 가벼운지 여러분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은백색의 광택이 나는지도 몰라도 되는데, 온수, 물하고 반응할 때 산화 마그네슘하고 수소 발생한다. 이게 금수성이죠. 자, 이류염물의 요 금수성은 철분, 그다음에 금속분, 마그네슘이 바로 금수성이기 때문에 금수성 물질은 물과의 그 반응식은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마그네슘이 물 H2O하고 반응이 되면은 MgOH. 자, 마그네슘이 몇 가예요?
이게 양이온 2가죠. 그 다음에 CA, 칼슘, 이거 양이온 2가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이건 3가죠. 양이온. 자, 그러면 여기가 이 OH는 이거 음이온이죠. 음이온 1가기 때문에 OH하고 2개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이게 양이온 2가니까. 자,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 대부분 금속은 물과 반응하면 가연성 기체인 수소가 발생이 되죠. 자, 개수 맞춰주면 돼요. 마그네슘 하나 서로 같죠. 산소 2개. 산소가 여기 2개인데, 여기 4개가 됐죠. 반응 후가. 그럼 여기 2 들어가면 맞겠네요. 산소 2개 맞고. 자, 그러면 마그네슘이 물과 반응을 해서, 요게 뭐예요, 요게? OH가 수산기죠. 또는 히드록식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수산하고 화합한 마그네슘. 그 다음에 요 H2는 수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3번에 보면 온수, 물과 반응해서 산화 마그네슘은요, 산소하고 화합한 거, MgO를 갖다가 산화마그네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산화마그네슘이 아니고 수산화마그네슘이 나오는 거죠. 산화가 아니고 수산화마그네슘.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답이라는 걸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3가, 여러분 CL이 뭐예요? 이게 음이온이죠, 1가. 그럼 AL하고 염소하고 반응하면 염소, 요거 3개하고 반응하죠. 이게 3가니까. 자, CA 2가죠. CL 2개하고 반응해요. 마그네슘도 마찬가지죠. CL 2개하고 반응하죠. MgCl2. 또 OH2개하고 반응할 때 알루미늄은 OH 3개하고 반응하고 Ca 요거 2가죠. 그러니까 OH 2개하고 반응하죠. 그다음에 마그네슘도 마찬가지. 요거 2가니까 OH 2개하고 반응하는 거죠. 이런 건 여러분 일반 화학의 기본되는 개념이니까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야 돼요. 다음 11번 가죠. 자, 불 속의 계면활성제. 자, 불소하고 계면활성제하고 주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코올포를 보면 담백포, 그다음에 합성 계면활성제포, 수성막포, 알코올포가 있죠. 그래서 기계포 보면 이건 다 뭐예요? 이건 저발포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저발포는 3%형하고 그다음에 6%형 2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저발포로는 담백포, 합성 계면활성제포, 수성막포, 알코올포를 다 저발포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고발포라는 거, 요건 1%형하고 1.5%형, 그다음에 2%형이 있죠. 그래서 고발포로 할 수 있는 것은 요 합성 계면활성제포, 요거 하나만 저발포로도 할 수 있고 고발포로도 할 수 있는 게 합성 계면활성제포죠. 그래서 저발포는 팽창비가 20배 이하죠. 고발포는 팽창비 80배에서 1000배 미만이죠. 같이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이 불소하고 계면활성제 주성분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수성막포죠. 그리고 이 수성막포는 요 분말소화약제 겸용이 가능하다는 거 같이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불 속의 계면활성제 주성분 분말소화약제가 약제하고 겸용이 가능한 거 수성막포 4번이죠. 그래서 이 수성막포 소화약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미국의 3M사가 개발한 제품인데 일명 우리가 라이트워터라고 한다는 거.
그다음에 저발포용으로 3%하고 6%용 있죠. 분말 약제하고 겸용이 가능한 거. 그다음에 여기 액면화 주입 방식에도 사용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오염물 탱크 있죠. 이 저부에다가 포 방출구를 갖다 설치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 수성막포 갖다 방출을 해서 거품이 떠올라서 액면을 덮어서 소화하는 거. 요걸 우리가 표면화 주입 방식 또는 이걸 우리가 저부 포주입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액면화, 표면화 주입 방식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유류화재용으로서 가장 소화 효과가 크다는 거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되죠. 그럼 12번 가죠. 자, 12번은 황린에 대한 설명이죠. 자, 황린은 우리가 P4로 표시하고요. 여기에 동소체가 있죠. 정린. 이건 P로 표기하죠. 그래서 황린은 삼류오염물, 금수성이 아니고 자연발화성이죠. 자, 정린은 이건 이류의 가연성이죠. 서로 동소체예요. 자, 황린은 투명하죠. 그다음에 다망색 액체. 액체가 아니고 뭐예요? 황린은 고체죠. 그래서 1번은 바로 틀린 거고, 2번은 무치, 그 다음에 증기 비중이 약 1.82다. 이건 무치가 아니고 독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다음에 발화점이 60에서 70도, 발화점이 약 40도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인 건 없어요. 발화점은 문헌마다 틀린데 그냥 보통 34도라고 하는 데가 있고 또 40에서 50도씨라고 하는 데가 있죠. 여긴 60도까지는 너무 과장된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린 거죠. 그 다음에 환원력이 강함으로 쉽게 연소한다. 예, 요게 바로 맞는 얘기죠. 즉, 산소하고 화합하는 그 성질이 강한 거. 요게 바로 환원력이죠. 그래서 황린에서 꼭 그 기억을 해야 되는 거, 백색 또는 다망색의 고체. 공기 중에서 약 34도면 발화가 되고요. 반드시 어디에다 물속에다 저장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화수소 생성 방지하기 위해서 물의 그 pH는 9 이하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소가 되면 5산화인의 흰색 기체 발생, 그 다음에 260도로 공기를 차단하고 가열하면 정린이 되죠. 다음 13번 가죠. 자, 13번은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정기점검 대상이 되는 제조소, 해당되지 않는 거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기점검 대상인 이 제조소 등은 요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 있죠. 이건 꼭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방규정. 그래서 예방규정 정해야 되는 제조소. 그래서 요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요 제조소하고 일반 취급소죠. 그래서 지정수량 100배 나오죠. 요놈은 5개 저장소. 그다음에 150배 옥내 저장소. 그다음에 200배 5개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여기 안반 탱크 저장소 이송 취급소죠. 그래서 여기 7번까지 여러분이 꼭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것이 지하 탱크 저장소하고 이동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요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주유 취급소, 일반 취급소. 그래서 아닌 것 찾는 것이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옥내 탱크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라는 건 없죠. 외 탱크죠. 내가 아니고 옥에.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3번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 14번 가죠. 자, 트리니트로토루엔의 화학식. 자, 여러분이 벤젠 있죠, 벤젠. 벤젠을 알면 나머지는 쉬워요. 그래서 벤젠이 여기 탄소가 6개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탄소에 수소가 하나씩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중결합이고요. 여기 이중결합, 여기 이중결합. 그래서 이거를 매번 그리기 힘들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우리가 뭐로 표기해요? 국제적으로 이렇게 벤젠은 이렇게 표시하자, 이렇게 우리가 협약을 맺은 거예요, 서로. 그래서 보시면은 탄소가 6개가 있죠. 그 다음에 수소가 몇 개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탄소가 6개, 수소가 6개예요. 근데 여기서 탄소는 절대 깨지질 않고, 깨질 수 있는 것은 요 수소예요. 이 수소는 다른 물질이 들어와서 수소를 밀어내고 다른 물질이 들어와서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리니트로토루엔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톨루엔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토루엔은, 자, 벤젠골이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벤젠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벤젠인데 이 수소를 밀어내요. 얘를 밀어내고, 수소를 밀어내고, 메틸기 들어온 거 있죠? CH3. 요 놈이 토루엔이에요. 그럼 요 수소가 하나 밀어나갔죠? 그래서 여기 지금 표시 안 한 부분은 수소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뭐예요? 트리니트로죠. 니트로, 톨루엔. 자, 여기 토루엔인데, 여기 토루엔이죠. 자, 트리라는 것은 3개라는 얘기예요, 3개. 니트로는 NO2죠. 토루엔은 벤젠고리에서 수소 하나 밀어낸 거. 그리고 CH3가 들어간 게 요게 토루엔이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수소가 있죠? 얘 지금 밀어내고 뭐가 들어갔어요? CH3가 들어갔죠. 여기도 수소 밀어내고, 여기 밀어내고, 니트로기가 들어온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소 밀어내고, NO2가 들어온 거죠. 여기도 수소 밀어내고, 여기 NO2가 들어간 거예요. 요게 트리니트로 토루엔에서 TNT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요거의 화학식은 탄소는 전부 깨지질 않는다는 거죠. C가 6개. 그 다음에 H는 여기 비어있는 데 있죠. 요 부분만 지금 수소가 있는 거죠. H가 2개죠. 여기에 메틸기 하나 있고, NO2가 3개가 있는 거죠. 요 놈을 찾아내면 되는데, 바로 요 1번이 트리니트로 토루엔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벤젠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있고, 여기서 수소가 다른 물질로 치환된 거, 요거 우리가 벤젠 유도화합물이라고 그래요. 꼭 여러분이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고 또 여러 번 여러분이 그려보셔야 돼요. 다음 여기 2번에 보면 요건 트리 C가 6개, H가 3개, NO2가 3개 들어갔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벤젠이에요. 벤젠. C6, H6에서 여기 여기는 아무 그대로 있죠. 여기만 수소 밀어내고 NO2. 여기 수소 밀어내고 NO2. 여기 수소 밀어내고 NO2.
니트로 벤젠이 되는 거죠. 트리니트로 벤젠. 그다음에 3, 이게 2번이죠. 자, 3번은 벤젠에서 수소 밀어내고 OH기 들어가는 거. 이걸 우리가 페놀이라고 그래요. 페놀.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수소 밀어내고 NO2, 여기 수소 밀어내고 NO2, 여기 수소 밀어내고 NO2. 마찬가지로 트리니트로 페놀이라고 하는 거죠. 피크르산 또는 피크린산. 보시면 C가 6개, H가 2개, OH 하나, NO2가 3개인 거죠. 그래서 요 놈은 트리니트로 페놀, TNP라는 거죠. 3번. 4번은 뭐예요? 4번은 요 나프탈렌 있죠? 벤젠골이 2개가 결합을 한 건데, 요거는 C가 6개에다가, 그 다음에 H가 10개죠. 근데 이게 그 나프탈렌인데, 요 나프탈렌은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은 변기 속에다 냄새 나지 말라고 이렇게 넣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나프탈렌이에요. 근데 여기서 니트로기가 지금 2개가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수소 밀어내고 NO2, 여기 수소 밀어내고 NO2. 요게 바로 니트로기가 2개죠? 디니트로 나프탈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 트리니트로 토루엔, 그 다음에 트리니트로 페놀, 요 2개는 1번하고 3번은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15번 가죠. 자,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거. 자, 트리죠. 에틸 알루미늄. 트리는 3개고요. 에틸은 C2H5를 우리가 에틸이라고 하죠. 자, C2H5가 몇 개요? 3개라는 얘기죠. 여기 알루미늄. 이게 트리에틸 알루미늄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메틸 알루미늄이 있죠. 그래서 이놈은 메틸기가 뭐예요? CH3죠. CH3가 3개. 여기에 알루미늄 결합된 거. 트리메틸 알루미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물과 반응하면, 이게 다 금수성이죠. 물과 반응하면 요거는 에탄 나오고, 요놈은 메탄 기체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또 여기 알루미늄하고 물이 있으니까 물은 H2O죠.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OH 3개하고 반응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알루미늄하고 물하고 반응하니까 Al, OH3가 나오는 거죠. 알루미늄 몇 가라고 했어요? 3가라고 했으니까 OH가 마이너스 1가죠. 요거 3개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AlOH3하고 에탄 기체에서 2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알킬 알루미늄에서 트리메틸 알루미늄, 메탄 기체 나온다는 거, 트리에틸 알루미늄, 요건 에탄 기체 나온다는 거, 요 반응식은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16번 가죠. 자, 16번은 우연물의 지정 수량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자, 1번 N2H4, H2SO4. 자, 1번 보면은 N2H4, H2SO4죠. 자, N2H4 이게 뭐예요? 히드라진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황산 히드라진. 즉 히드라진 유도체에 들어가는 거죠.
다음에 2번. 2번은 히드라진이죠. 히드록실아민. 그 다음에 요 3번이 뭐예요? 이게 질산구아니딘이죠. 질산구아니딘. 그 다음에 4번은 이게 그 아조벤젠. 자, 벤젠이 C6H6인데 수소 하나 밀어내고 질소가 들어간 거죠. 요게 두 개가 결합이 된 거죠. 요게 뭐라고 이걸 아족이라고 하죠. 아족이. 그래서 아족이라는 것은 질소가 둘이 결합된 거. 요걸 우리가 아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아조벤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류염물,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 다음에 히드록실아민 염류, 그 다음에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그 다음에 히드라진, 유도체죠. 그 다음에 요 행정안전부 0으로 정하는 요 질산구아니딘, 그 다음에 금속의 아지화합물이죠. 이건 112. 10kg, 100kg, 200kg죠. 그래서 1번에 황산 히드라진이니까 이거 히드라진 유도체죠. 그래서 히드라진 유도체는 200kg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네요. 100kg가 아니고 200kg가 되는 거죠. 2번에 히드록실아민이죠. 히드록실아민은 100kg. 3번에 질산구아니딘 200kg. 그 다음에 4번 아조벤젠이죠. 아조화합물 200kg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육류염물 이거 꼭 여러분 지정수량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7번 가죠. 자, 17번은 혼재. 이게 가장 쉬운 문제예요. 자, 혼재 1류, 2류, 그 다음에 3류, 4류, 5류, 6류. 이건 서로 혼재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별도로 2류하고 4류, 그 다음에 5류하고 4류 혼재 가능한 거죠. 자, 여기 1번에 보면 KClO4, 과염소산 칼륨, 과염소산 염류죠. 그래서 이건 1류염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l4C3, 탄화알루미늄. 그래서 탄화알루미늄 3류염물이죠. 자, 1류하고 3류, 혼재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3번, CH3CN, 이게 바로 아세토니트릴이죠. 자, 아세토니트릴은 4류에 1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나트륨 3류염물, 금수성이죠. 1류하고 3류, 혼재가 안 되죠. 그 다음에 4번, 피포 황린이죠. 마그네슘 2류죠. 2류하고 3류, 혼재 안 되죠. 그 다음에 4번, HNO3, 질산제 6류죠. 그 다음에 트리에틸알루미늄 3류염물이죠. 3류하고 6류 안 되죠. 자, 그럼 해당되는 것이, 여기, 아세토니트릴, 요게 그 4류염물이죠. 요게 4류염물. 나트륨, 요거 3류염물이죠. 그래서 4류염물하고 3류는 혼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이 되겠네요. 다음 18번으로 가죠. 자, 18번은 제2류염물에 속하지 않는 것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2류염물 철분이 있죠. 금속분, 마그네슘. 이 앞에 바로 황아린하고 정린, 유황이 있죠. 그 다음에 인화성, 여기 고체가 들어가죠. 자, 1번에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30도씨인 고체. 자, 인화성 고체라는 것은 이 고용 알코올이 대표적인 것이고,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40도씨 미만인 고체죠. 그 여기 30도씨 미만 이하니까 30도니까 40도씨 미만 고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직경 1mm인 막대 모양의 마그네슘. 이 마그네슘은 2mm 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 요놈하고 직경이 2mm 이상인 거는 마그네슘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1mm니까 2mm보다 작으니까 마그네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고용알코올, 인화성 고체 해당이 되는 거고, 구리분하고 요 니켈분, 요 놈은 불연성 물질이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험물 판단 기준에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유황은 순도가 6집 중량 % 이상. 또 여기서 불순물은 요 활성하고 수분에 한한다는 거. 또 철분 있죠. 이건 53마이크로 표준체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미만인 것은 제외. 자, 금속분일 경우 알카리 금속하고 알카리 토금속, 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분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 구리, 여기 구리 있죠? 구리. 그 다음에 여기 니켈. 그 다음에 150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미만인 것은 여기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구리하고 니켈분은 금속분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2mm 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육류연물에서 요 과산화수소 H2O2 농도가 36 중량 % 이상. 그다음에 요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이죠. 여기 36, 여기 중량. 여기 빠졌네요. 중량 % 이상이죠. 다음 19번 가죠. 자, 19번은 과염소산하고 질산의 공통된 성질인데 옳은 것 찾는 거죠. 자, 과염소산은 HCl5포죠. 질산 HNO3 둘 다 육류연물 산화성 액체죠.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옳은 거. 자, 환원성 물질이 아니라 둘 다 산화성이죠.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 가연성. 이거 둘 다 불연성이에요. 강산이고 물과 접촉하면 둘 다 강산 맞죠? 3번이 바로 맞는 답이네요. 부식성은 적으나 부식성이 굉장히 강하죠. 다른 물질과 혼촉 발화 가능성이 높다. 이건 맞는 얘기인데 부식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3번이 바로 옳지 않은 답. 20번 가죠. 자, 20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인데 제조소의 그 설치 허가, 요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래서 요 취소 사유, 허가의 그 취소 또는 사용 정지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변경 허가를 득하지 아니할 때는 취소나 또는 사용 정지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명령을 위반할 때 마찬가지로 취소나 사용 정지 명령 내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 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했을 때 이거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3번이 바로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답이 되는 거죠. 그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없을 경우에 대리자를 갖다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이거는 허가 취소 또는 사용 정지 명령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이 되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